이 사연은 강원도 한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을 각색하였습니다. 이름과 장소는 모두 가명이며 실제 인물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백만장자 이건호의 고층 사무실은 서울 도심의 스카이라인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6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그의 눈빛은 흐릿하게 창밖을 향해 있었죠. 오늘은 유독 딸 생각이 나는 날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떠난 지 벌써 5년이 흘렀군요.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딸의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웃음 띤 수진의 모습에 손가락을 살짝 대보았지만 차가운 유리 표면만이 그를 반겼습니다. 회장님, 이사회 미팅 시간입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사무실 문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취소해. 오늘은 개인 일정이 있어. 이건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고층 빌딩들이 그의 성공을 증명하고 있었죠. 6천억 원의 자산, 수백 명의 직원, 10여 개국에 진출한 사업.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딸의 빈자리를 채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이건호는 수진이가 좋아했던 나무가 있는 곳으로 향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곳에 수진의 유골을 뿌렸죠. 딸아이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장소였으니까요. 수목장이라는 선택은 이건호에게 쉽지 않았습니다. 전통을 중시하는 그였지만 딸의 마지막 소원만큼은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차 준비됐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건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마지막으로 수진과 나눈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격앙된 목소리로 서로를 향해 던진 말들. 그날 이후 수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다음 소식은 교통사고 소식이었죠. 아버지는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마세요. 제 인생은 제가 살게요. 수진의 마지막 외침이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차에 오르며 이건호는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날 좀 더 이해해 주었더라면, 조금만 더 들어주었더라면. 이런 후회가 그를 괴롭혔죠. 운전기사가 묵묵히 차를 몰았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접어들자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빽빽한 빌딩들은 초록빛 산과들로 대체되었고 바쁜 도시의 소음은 고요함으로 변했습니다. 이건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수진과 함께했던 몇 안 되는 좋은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 수진의 작은 손을 잡고 공원을 거닐던 날, 처음으로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주던 순간, 대학 입학식에서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던 때. 하지만 사업에 몰두하느라 놓친 순간들이 더 많았습니다. 수진의 생일 파티, 학교 발표회,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들을 기회들. 이건호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성공한 사업가, 백만장자, 하지만 실패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죠. 회장님, 1시간 정도 더 가면 도착합니다. 운전기사의 말에 이건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수진의 유품 중에서 발견한 것으로 그녀와 첫사랑이 주고받은 편지였습니다. 그는 그 편지를 수없이 읽었지만 오늘따라 다시 한번 펼쳐보고 싶었습니다. 편지 속에는 순수한 사랑의 고백과 미래에 대한 꿈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호는 그 청년이 누구인지 기억했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의 미술학도였죠. 이건호는 딸이 더 나은 사람을 만나길 바랐고 그들의 관계를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헤어졌고 수지는 아버지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이건호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수진을 잃은 것은 자신의 완고함 때문이었을까요? 그런 생각에 괴로웠지만 이제 와서 무엇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는 편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가 시골 마을로 접어들었습니다.
붉게 물든 저녁 하늘 아래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따라 천천히 나아갔죠. 이건호는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수진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딸아이가 이곳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왜 이 외딴 마을의 나무가 그녀에게 그토록 특별했는지 여전히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언덕이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곳입니다. 운전기사의 말에 이건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덕 위에 우뚝 선 거대한 느티나무 한 그루가 보였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을 버텨온 듯한 그 나무는 마치 세상의 모든 비밀을 간직한 채 묵묵히 서 있는 것 같았죠. 이건호의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그곳에 수진이가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이건호는 오래된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천천히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탓인지 숨이 가빠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그의 머리카락을 흐트렸고 서류 가방 속 수진의 사진과 편지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수진아. 이건호는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이름이 바람에 실려 어디론가 흘러가는 것 같았죠. 그가 나무 아래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는 산등성이 너머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느티나무는 이건호를 내려다보며 침묵 속에 그를 맞이했습니다. 나무 둘레는 아마도 서너 명이 손을 잡아야 할 정도로 컸고 울창한 가지들은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이건호는 나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흙을 만지며 이곳에 뿌려진 딸의 유고를 생각했죠. 눈물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아, 아버지가 왔다. 보고 싶구나.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가 왜 이곳을 그렇게 좋아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평화롭구나. 이건호는 서류 가방에서 수진의 사진을 꺼내 나무 기둥에 기대어 놓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수진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작은 소주병을 꺼내 한 잔을 땅에 부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던 거야. 기억하니? 21살 생일에 처음으로 함께 마셨지.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호는 고개를 들어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노인 한 명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죠. 외지 사람인가 보네요. 노인은 이건호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이건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노인을 마주 보았습니다. 네, 서울에서 왔습니다. 제 딸아이가 이 나무를 좋아했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나무는 우리 마을의 수호신과도 같아요. 수백 년 동안 이곳을 지켜왔지요. 하지만 외지인들이 함부로 이 나무에 얽힌 전설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전설이요? 이건호는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노인은 나무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나무는 이별한 연인들의 영혼을 이어준다고 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이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면 끊어진 인연이 다시 이어진다는 이야기죠. 이건호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이 이 나무를 찾아온 이유가 혹시 그 청년과의 인연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딸이 이 나무를 찾아왔다고요? 노인이 물었습니다. 이건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자주 왔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곳에 묻히기를 원했어요.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렇군요. 이 나무는 특별한 사람들만 부른다고 합니다. 당신 딸은 순수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나 보군요. 이건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과연 딸의 순수한 영혼을 알아봐 주었을까요? 그는 다시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나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이 마을에 머무실 계획인가요? 노인이 물었습니다. 네, 하룻밤 정도요. 마을에 숙소가 있나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입구에 작은 민박집이 있습니다.
구경 삼아 들러보세요. 좋은 밤 되시길. 노인은 천천히 걸어 내려갔고 이건우는 다시 나무 앞에 앉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무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수진이 이곳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 누구를 그리워했을지 상상해 보았죠. 밤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우는 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수진아,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사람을 아버지가 만나게 해줄 수 있다면. 그러고 싶구나. 그는 서류 가방에서 작은 담요를 꺼내 어깨에 둘렀습니다. 오늘 밤 이 나무 아래에서 딸과 함께 밤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비록 그녀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녀와 가까이 있고 싶었죠. 이른 아침, 이건우는 나무 아래에서 눈을 떴습니다. 목과 허리가 뻐근했지만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쳐 그의 얼굴을 따스하게 비추었죠.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수진아, 아버지 잠시 마을에 다녀올게. 마치 딸이 들을 수 있다는 듯 나무에 대고 말했습니다. 이건우는 언덕을 내려와 마을로 향했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고 들판에서는 농부들이 이미 일을 시작하고 있었죠. 어제 노인이 말했던 민박집을 찾아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몇십 가구가 모여있는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었죠. 사람들은 이건우를 보며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도시에서 온 듯한 그의 차림새가 눈에 띄었기 때문일 테죠. 민박집은 마을 입구에 있었습니다. 작지만 정갈한 한옥이었죠. 이건우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5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룻밤 묵을 방이 있을까요? 이건우가 물었습니다. 여성은 이건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방 하나 있습니다. 이건우는 민박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실내는 소박하지만 깨끗했고 정겨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성은 그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세수하실 물 가져다 드릴게요. 아침 드셨어요? 아니요, 아직요. 잠시 후에 식사 준비해 드릴게요. 여성은 방을 나갔습니다. 이건우는 가방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언덕 위에 나무가 보였습니다. 수진이가 자리하고 있는 그곳이 항상 보이는 방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이건우는 다시 나무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보며 수군거렸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언덕을 오르는 동안 그의 마음은 수진으로 가득 찼습니다. 혹시 어젯밤 그녀의 영혼이 찾아왔을까요? 그는 그런 비현실적인 생각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무 아래에 도착했을 때 이건우는 그곳에 이미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작은 소녀가 나무 기둥에 기대어 앉아 있었죠. 그녀는 10살 정도로 보였고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이건우가 다가오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우는 소녀를 보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눈빛, 그 표정. 수진을 닮았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소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수진의 미소와 너무나 닮아 있어 이건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소녀가 물었습니다. 이건우는 소녀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내 이름은 이건우란다. 너는? 저는 민서예요.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이건우의 세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수진이는 저희 엄마인데요. 할아버지는 누구죠? 이건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죠. 뭐라고?
수진이요. 제 엄마요. 민서가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5년 전에요. 이건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진에게 딸이 있었다니? 그것도 이런 어린 소녀가?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소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민서는 이건호의 반응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할아버지 맞죠? 엄마 사진에서 봤어요. 이건호는 겨우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그래. 맞다. 내가 수진이 아버지야. 민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가 수진의 미소와 너무나 닮아 있어 이건호의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그는 소녀의 작은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눈매, 코, 입술. 모두 수진을 닮았지만 어딘가 다른 누군가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내 아버지는 어디 계시니? 이건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서의 얼굴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아빠는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이모와 살고 있어요. 이건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수진에게 이런 딸이 있었다니. 그것도 자신도 모르게. 그는 수진이 숨긴 비밀이 얼마나 많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민서야, 내 집으로 가자. 내 이모를 만나고 싶구나. 민서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모가 할아버지를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건호는 떨리는 손으로 민서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의 딸, 자신의 외손녀. 그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지만 이 작은 손의 온기는 분명히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민서는 쉬지 않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 그리고 엄마에 대한 기억들. 이건호는 민서의 말을 들으며 수진의 자신이 알지 못했던 딸의 삶의 조각들을 모아갔습니다. 엄마는 항상 나무 할아버지를 만나러 간다고 했어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이제 보니 할아버지를 만나러 간 게 아니라 나무를 만나러 간 거였네요. 이건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랬구나. 나무 할아버지라. 민서의 집은 마을 끝에 있었습니다. 작고 소박한 집이었지만 정원에는 예쁜 꽃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건호는 그 모습을 보며 수진이 이곳에서 민서와 함께 살았을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딸이 이런 소박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서가 문을 열자 실내에서 요리하던 여성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민서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죠. 민서야, 어디 갔다 왔어? 그러다 이건호를 발견한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릇을 내려놓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경계심이 엿보였습니다. 회장님,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호는 당황했습니다. 이 여성이 자신을 알아보다니요. 당신은? 수진이 친구였습니다. 제 이름은 현주예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이건호는 민서의 손을 잡은 채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내부는 소박했지만 아늑했죠. 벽에는 수진의 사진이 몇 장 걸려 있었고 작은 책장에는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민서야, 방에 가서 숙제 좀 하렴. 현주가 말했습니다. 민서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방으로 향했습니다. 현주는 이건호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차 한 잔 드릴게요. 현주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이건호는 거실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딸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책장 위에 놓인 사진첩, 벽에 걸린 수채화, 그리고 작은 화분에 심어진 식물들. 모두 수진의 취향이 묻어나는 것들이었죠. 현주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회장님. 당신을 어디서 만났던가요?
이건호가 물었습니다. 수진이 대학 동기였어요. 몇 번 회장님 댁에 놀러 간 적도 있었죠. 현주가 설명했습니다. 수진이가 돌아가고 나서 민서를 제가 키우고 있어요. 이건호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끝에 맴돌았습니다. 민서가 정말 수진이 딸인가요?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수진이가 26살 때 민서를 낳았어요. 이건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26. 그때 수진은 이미 집을 나와 있었죠. 아버지와 심하게 다툰 후 연락을 끊었던 때였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누구죠? 이건호가 물었습니다. 현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준혁이요. 수진이 첫사랑이었던. 이건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이름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딸이 대학 시절 사귀었던 남자친구, 그가 완강히 반대했던 관계였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의 미술을 전공한 젊은이. 이건호가 보기엔 딸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준혁이는 수진이가 돌아가고 1년 후에 미국으로 떠났어요. 지금은 그곳에서 화가로 활동하고 있죠. 가끔 민서에게 연락은 오지만 이건호의 가슴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자신의 딸과 아이를 두고 떠난 남자라니. 하지만 곧 그는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자신 역시 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으니 누구를 탓할 자격이 있을까요? 수진이는 왜 제게 민서에 대해 알리지 않았죠? 이건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주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수진이는 회장님이 민서를 받아들이지 않을까봐 두려워했어요. 준혁이와의 관계를 그토록 반대하셨으니까요. 이건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자신의 완고함이 딸을 이토록 멀어지게 한 것이었군요. 민서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요. 현주가 일어나 작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수진의 일기장과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주는 일기장 한 권을 이건호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수진이가 민서를 가졌을 때 쓴 일기예요. 회장님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건호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수진의 단정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오늘 준혁 오빠를 오랜만에 만났다. 2년 만이다. 오빠는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고 했다. 아버지의 반대로 헤어졌지만 내 마음속에는 항상 오빠가 있었다. 잠시였지만 우리는 다시 사랑을 나누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다. 이건호는 더 읽기가 힘들어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지는 첫사랑과 짧은 재회를 가졌고 그로 인해 민서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함께하지 못했군요. 준혁이는 민서가 태어날 때 곁에 있었나요? 이건호가 물었습니다. 현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준혁이는 민서가 태어난 후에야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때는 이미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죠. 수진이는 그의 꿈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했어요. 이건호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아기 민서를 안고 있는 수진의 모습, 공원에서 웃고 있는 모녀의 모습. 그는 이 모든 순간들을 놓쳤습니다. 민서는 수진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죠? 이건호가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무에 대한 이야기도요. 나무요?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느티나무는 수진이와 준혁이가 처음 만난 곳이에요. 두 사람은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죠. 수진이는 그 나무를 특별히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곳에 묻히기를 원했군요. 이건호가 말을 마쳤습니다.
민서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작은 손에는 그림 한 장이 들려 있었죠. 할아버지, 이거 드릴게요. 민서가 그림을 내밀었습니다. 이건우는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큰 나무 아래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여자와 남자, 그리고 작은 소녀. 이건 엄마, 아빠, 그리고 저예요. 민서가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하늘나라로 갔지만 나무 할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준대요. 이건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민서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수진의 일부였습니다. 그가 몰랐던, 그러나 이제는 알게 된 소중한 존재였죠. 민서야, 이제부터 할아버지가 널 지켜줄게. 이건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현주는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들이 상 위에 올라왔죠. 이건우는 오랜만에 가정식 식사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먹던 호화로운 식사들보다 이 소박한 밥상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민서가 된장찌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건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도 된장찌개를 좋아한단다. 식사를 하면서 이건우는 현주에게 여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진이 민서를 키우며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수진은 작은 미술학원을 운영하며 민서를 키웠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긴 했지만 그녀는 한 번도 이건우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죠. 수진이는 자존심이 강했어요. 현주가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했죠. 이건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런데도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니. 그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식사 후 민서는 이건우에게 자신의 방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아이다운 밝은 색감의 소품들로 꾸며져 있었죠. 벽에는 민서가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고 침대 옆에는 수진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랑 많이 닮았다고 다들 그래요. 민서가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건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말 많이 닮았구나. 특히 웃는 모습이. 민서는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엄마가 남겨준 보물이에요. 상자 안에는 여러 가지 작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조개 껍데기, 예쁜 돌멩이, 말린 꽃잎, 그리고 작은 종이 쪽지들. 민서는 그것들을 하나씩 이건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엄마랑 나무 할아버지 아래에서 주웠어요. 엄마가 이 돌은 마법이 있대요. 이건우는 민서의 손에서 조약돌을 받아들었습니다. 평범한 돌이었지만 수진과 민서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물건이었겠죠. 마법이라니, 어떤 마법이지? 이건우가 물었습니다.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대요. 하지만 욕심 많은 소원은 안 된대요. 민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건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수진이 딸에게 들려준 이야기들이 눈에 선했습니다. 그의 딸은 이렇게 따뜻한 어머니였군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현주는 이건우에게 작은 방을 내주었습니다. 낯선 침대에 누웠지만 이건우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딸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 집에서 그녀의 딸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그를 위로했죠. 다음 날 아침, 이건우는 민서와 함께 나무로 향했습니다. 현주는 그들을 배웅하며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할아버지, 손 잡아도 돼요? 민서가 작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건우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그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 이 아이가 자신의 피와 살이라는 사실이 새삼 실감났습니다. 언덕을 오르는 동안 민서는 쉬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의 추억,
그리고 엄마와 함께했던 시간들. 이건호는 그 모든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자신이 놓친 수진의 삶, 그리고 지금까지 몰랐던 민서의 삶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나무 아래에 도착하자 민서는 나무 기둥을 안았습니다. 안녕, 나무 할아버지. 오늘은 진짜 할아버지랑 같이 왔어요. 이건호는 그런 민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나무 아래에 앉아 민서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혔습니다. 민서야, 이 나무에서 엄마랑 무슨 이야기를 했니? 이건호가 물었습니다. 민서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엄마는 항상 이 나무 아래에서 아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아빠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는지 그림을 정말 잘 그렸다고요. 이건호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준혁. 그가 얼마나 수진을 사랑했을지, 그리고 수진은 그를 얼마나 그리워했을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여기서 할아버지 이야기도 했어요. 민서가 계속했습니다. 이건호는 놀랐습니다. 정말 엄마가 나에 대해 뭐라고 했니?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엄청 바쁘신 분이라고요. 그리고 가끔은 너무 고집이 세다고 했어요. 이건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하지만 엄마는 할아버지가 정말 똑똑하고 대단한 분이라고도 했어요. 그리고 민서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은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고도 했어요. 이건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진이 그를 그리워했다니. 그는 민서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는 할아버지랑 화해하고 싶었대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대요. 민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건호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이 이 나무 아래에서 자신을 생각하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는 수진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민서야, 엄마는 여기 어디에 특별한 장소가 있다고 말한 적 있니? 이건호가 물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무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요. 나무에 구멍이 있는데 엄마는 거기에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대요. 이건호는 민서를 데리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나무 기둥에 작은 구멍이 있었고 그 안에는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넣어 꺼냈습니다. 작은 유리병이었습니다. 유리병 안에는 작은 종이가 말려 있었습니다. 이건호는 떨리는 손으로 병을 열고 종이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언젠가 이 글을 읽게 된다면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민서를 잘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고집센 딸 수진 올림. 이건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가 이곳에 올 것이라는 걸, 그리고 민서를 만날 것이라는 걸. 이건호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할아버지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엄마는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있을 거예요. 이건호는 민서를 꼭 안았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통해 수지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쳐 그들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무 아래에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건호와 민서는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죠. 민서는 할아버지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와의 추억을 들려주었습니다. 엄마는 매일 밤 제게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공주님 이야기, 요정 이야기. 하지만 제일 좋아했던 건 나무 할아버지와 소녀 이야기였어요. 이건호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나무 할아버지와 소녀 이야기? 어떤 이야기였니? 민서는 눈을 반짝이며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마을에 크고 오래된 나무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나무를 나무 할아버지라고 불렀죠. 어느 날 슬픈 소녀가 나무 아래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소녀는 자신의 첫사랑을 잃어버렸거든요. 나무 할아버지는 소녀에게 말했어요. 울지 마라. 진정한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단다. 내 마음속에 항상 있을 거야. 소녀는 나무 할아버지의 말을 믿고 매일 찾아왔어요. 그리고 어느 날 소녀는 나무 아래에서 한 남자아이를 만났어요. 그 아이는 소녀의 첫사랑을 닮았죠. 소녀는 그 아이와 친구가 되었고 점점 행복해졌어요. 나무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지켜보았죠. 진정한 사랑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이건호는 민서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수진이 딸에게 들려준 이야기였군요. 그 이야기 속에는 수진 자신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구나. 이건호가 말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이 이야기가 실화라고 했어요. 소녀가 바로 엄마였대요. 이건호는 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수진에게 이 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었던 거죠. 위로와 희망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나무 기둥에 손을 대었습니다. 거친 나무 껍질 아래로 생명의 흐름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이건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가 서울로 돌아가면 민서는 어떻게 될까요? 현주와 함께 이곳에서 계속 살게 될까요? 하지만 그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서는 그의 외손녀였고 수진의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민서야, 할아버지랑 서울에 가서 살고 싶니? 이건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서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서울요? 할아버지 집에요? 그래. 할아버지 집은 아주 크고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이 많단다. 민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모는 어떡해요? 그리고 나무 할아버지는요? 엄마도요. 이건호는 민서의 걱정을 이해했습니다. 이곳은 민서의 고향이자 엄마와의 추억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두고 떠나라고 하는 건 너무 가혹했죠. 그럼 이렇게 하자. 할아버지가 당분간 이곳에 머물면서 너와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 그리고 나중에 천천히 결정하는 거야. 민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할아버지가 여기 있을 거예요? 이건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여기 있을 거야. 그때 마을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오늘 마을 축제예요. 가봐요, 할아버지. 민서가 이건호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이건호는 미소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좋아, 가보자. 그들은 나무를 뒤로하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 광장은 이미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음식을 나눠 먹고 있었죠. 형형색색의 깃발과 풍선이 바람에 나부꼈고 아이들은 즐겁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이건호는 민서의 손을 꼭 잡은 채 축제를 구경했습니다. 도시의 화려한 행사와는 다른 소박하지만 따뜻한 마을 축제였습니다. 이건호는 오랜만에 이런 순수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가요. 민서가 작은 부스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에서는 페이스 페인팅을 하고 있었죠. 이건호는 민서를 데리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젊은 여성이 아이들의 얼굴에 예쁜 그림을 그려주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그려드릴까요? 여성이 민서에게 물었습니다. 나비요. 민서가 대답했습니다. 여성은 미소 지으며 민서의 얼굴에 나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수진을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 수진도 이렇게 축제에서 얼굴에 그림을 그리고 좋아했었죠. 하지만 그때 이건호는 바빠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는 민서와 함께 이 순간을 충분히 즐길 수 있었습니다. 페이스 페인팅이 끝나고 그들은 다른 부스들을 구경했습니다. 솜사탕을 먹고 물고기 잡기 게임도 했죠. 민서는 작은 금붕어 한 마리를 잡아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이건호는 그런 민서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커다란 모닥불을 피우고 그 주위에 모였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오고 사람들은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도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이건호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현주가 다가왔습니다. 즐거우신가요? 현주가 물었습니다. 이건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현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드릴 것이 있어요. 그녀는 작은 봉투를 꺼내 이건호에게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수진이가 남긴 마지막 편지예요. 회장님께 전해달라고 했지만 기회가 없었어요. 이건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에는 아버지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열고 편지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민서라는 선물을 받았으니까요. 아버지께 민서의 존재를 알리지 않은 것을 용서해 주세요. 두려웠어요. 아버지가 저를 실망스러워 하실까봐, 민서를 받아들이지 않으실까봐. 하지만 이제 용기를 내어 말씀드립니다. 민서는 제 삶의 빛이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아버지께도 그런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민서를 지켜주세요. 그 아이는 우리 둘의 사랑이 만든 기적이니까요. 항상 사랑합니다. 수진 올림. 이건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은 그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민서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원했죠.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진도 저 별들 중 하나가 되어 그들을 지켜보고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이건호가 현주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이를 돌봐주셔서 그리고 민서를 키워주셔서. 현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수진이는 제 가장 소중한 친구였어요. 그리고 민서는 마치 제 딸 같아요. 이건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현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민서의 이모로 함께 해주세요. 민서에게는 우리 모두가 필요합니다. 축제의 열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건호는 민서와 함께 마을 사람들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낯선 도시 사람을 경계했지만 민서의 할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특히 마을 노인들은 이건호에게 다가와 수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수진이는 참 착한 아가씨였어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에게 그림도 가르쳐주고 노인정에 와서 책도 읽어주곤 했죠. 이건호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이 몰랐던 딸의 모습, 따뜻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수진의 모습이 그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모닥불 주변에서 마을 사람들이 원을 그리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도 그 속에 끼어 신나게 뛰어놀았죠. 이건호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도 같이 춤춰요. 민서가 뛰어와 이건호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이건호는 망설였습니다. 그가 언제 마지막으로 춤을 춰봤던가요? 아마도 수진의 어머니, 자신의 아내가 살아있을 때였을 겁니다.
벌써 20년도 더 된 일이었죠. 할아버지는 춤을 잘 못 춘단다. 이건호가 머뭇거렸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저랑 같이 빙글빙글 돌면 돼요. 민서가 재촉했습니다. 결국 이건호는 민서의 손에 이끌려 모닥불 주변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이건호도 리듬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민서의 웃음소리, 모닥불의 따스함, 마을 사람들의 환호. 모든 것이 그의 굳은 마음을 녹여내렸습니다. 춤을 추던 중 이건호는 문득 수진이 이곳에서 민서와 함께 춤을 추었을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번에는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수진이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서 민서를 키웠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춤이 끝나고 마을 이장이 모두를 모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역사와 나무에 얽힌 전설을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마을의 느티나무는 400년 넘게 이곳을 지켜왔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나무는 헤어진 연인들의 영혼을 이어주고 슬픔에 잠긴 이들에게 위로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이 축제를 열어 나무에게 감사를 표하지요. 이건호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수진이 왜 그토록 이 나무와 마을을 사랑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그녀에게 위로와 평화를 주는 장소였습니다. 준혁과의 추억이 담긴 곳이자 민서와 새로운 삶을 시작한 곳이었죠. 축제가 끝나갈 무렵 마을 사람들은 종이등을 하늘로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소원을 적은 등불이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할아버지도 하나 날려요. 민서가 빈 종이등을 건넸습니다. 이건호는 종이등을 받아들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슨 소원을 빌어야 할까요? 그는 펜을 들어 천천히 글을 썼습니다. 수진아, 민서를 지켜줄게. 내가 그토록 사랑한 이 아이를, 이 마을을, 그리고 이 나무를. 이제는 내가 지킬게. 이건호와 민서는 함께 종이등에 불을 붙였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등불을 채우자 그것은 서서히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의 소원을 담은 등불이 다른 등불들과 함께 밤하늘을 밝혔습니다. 엄마가 볼 수 있을까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이건호는 민서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물론이지. 엄마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축제가 끝나고 이건호와 민서는 현주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서는 피곤했는지 금방 잠이 들었고 이건호와 현주는 거실에 남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주가 물었습니다. 이건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놀라운 아이예요. 수진이를 많이 닮았어요. 그 밝은 에너지, 순수한 마음.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민서에게는 준혁이의 예술적 재능도 있어요. 그림을 정말 잘 그리거든요. 이건호는 그 말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반대했던 준혁 하지만 이제는 그가 수진과 민서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혁이는 지금도 민서와 연락하나요? 이건호가 물었습니다. 현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끔 카드나 선물을 보내지만 직접 만나지는 않아요. 그가 미국에서 새 삶을 시작했거든요. 민서를 사랑하지만 자신이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건호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준혁에 대한 분노와 동시에 자신 역시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회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현주가 물었습니다. 이건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서를 서울로 데려가고 싶지만 그것이 아이에게 최선일지 모르겠어요. 이곳은 민서의 고향이고
수진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니까요.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민서에게는 할아버지도 필요해요. 수진이는 항상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이건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문득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 마을에 좋은 땅이 있을까요? 집을 지을 만한. 이건우가 물었습니다. 현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이건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생각 중이에요. 이곳에 작은 집을 지어서 자주 내려올 수 있게요. 민서가 학교와 친구들을 떠나지 않아도 되고, 저도 수진이 있는 이곳에 더 자주 올 수 있을 테니까요. 현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나무 근처에 땅이 있어요. 전에 팔려고 내놓은 걸 본 것 같아요. 이건우의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것이 수진이 원했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언덕 위의 나무가 달빛의 실루엣으로 보였습니다. 수진아, 이제야 내가 원하는 걸 알 것 같구나. 이건우가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이건우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그의 꿈속에서 수진이 나타나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미소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약속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이른 아침, 이건우는 민서를 데리고 나무가 있는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안개가 마을을 감싸고 있었지만 그들이 언덕을 오를 때쯤에는 햇살이 안개를 걷어내기 시작했죠. 민서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마을 앞 들판에서 직접 꺾은 들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엄마한테 꽃 선물해 드릴 거예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이건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엄마가 정말 좋아하실 거야. 그들은 나무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치며 아름다운 빛의 패턴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건우는 나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고 민서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예쁜 꽃을 가져왔어요. 민서가 꽃다발을 나무 아래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건우는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수한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민서에게 수지는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였습니다. 나무를 통해, 바람을 통해,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통해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수진아, 아버지가 왔다. 이건우도 나무에 대고 말했습니다. 내가 남겨준 선물을 만났단다. 정말 고맙구나. 민서는 할아버지의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보여드릴게요. 민서가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민서가 그린 여러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마을의 풍경, 나무의 모습, 그리고 가족의 모습. 마지막 페이지에는 새로운 그림이 있었습니다. 나무 아래 세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었죠. 여자와 어린 소녀, 그리고 나이 든 남자. 이건 엄마, 저, 그리고 할아버지예요. 민서가 설명했습니다. 이건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림 속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비록 수지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지만 민서의 그림 속에서 그들은 완전한 가족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구나, 민서야. 이건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할아버지. 이건우는 민서를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그때 현주가 언덕을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현주가 인사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가져왔어요. 그들은 나무 아래에 돗자리를 펴고 아침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김밥,
삶은 계란, 과일. 소박하지만 맛있는 식사였습니다. 이건우는 오랜만에 야외에서 먹는 식사가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현주 씨, 어제 말한 땅에 대해 더 알아봤어요? 이건우가 물었습니다.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마을 이장님께 물어봤어요. 나무 근처에 있는 땅이 아직 팔려고 내놓은 상태라고 하네요. 이건우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나무가 있는 언덕에서 바라보는 마을의 전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기와 지붕들, 들판,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맥. 이곳에 집을 짓는다면 매일 이런 풍경을 볼 수 있을 테죠. 오늘 이장님을 만나봐야겠어요. 이건우가 말했습니다. 민서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뭐 하시려고요? 이건우는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비밀이야. 나중에 깜짝 선물로 알려줄게.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나무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이건우는 땅을 살펴보며 어디에 집을 지을지 구상했습니다. 수진과 민서가 좋아하는 이 나무가 항상 보이는 위치, 그리고 마을도 가까운 곳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서울로 돌아가세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이건우는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불안과 걱정이 담겨 있었죠. 그는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안 가. 할아버지가 며칠 더 있을 거야. 그리고 앞으로도 자주 올 거고. 민서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건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한다. 민서야, 할아버지가 너에게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 너는 이제 할아버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엄마가 할아버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고. 그러니 앞으로 우리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자. 민서는 기쁨에 차서 이건우에게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이건우는 민서를 꼭 안았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통해 그는 수진과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오후 이건우는 마을 이장을 만나 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장은 놀랍고 기쁜 표정으로 이건우의 제안을 들었습니다. 정말 이곳에 집을 지으실 건가요? 이장이 물었습니다. 이건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작은 집이지만 자주 내려와 민서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진이와도 가까이 있고 싶고요. 이장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결정이십니다. 그 땅은 나무와 가깝고 전망도 좋습니다. 수진이도 분명 기뻐할 거예요. 이건우는 그날로 땅 매입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건축가에게 연락해 간단한 설계도를 부탁했죠. 작지만 아름다운 집, 민서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수진의 흔적을 간직할 수 있는 곳. 그는 그런 집을 원했습니다. 저녁, 이건우와 민서, 현주는 다시 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무 아래에 작은 제단을 차리고 수진을 기렸습니다. 수진아, 보고 있니? 이건우가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가 민서를 잘 돌볼게. 그리고 내가 사랑한 이 나무도, 이 마을도 지켜줄게. 이제는 내가 내 자리를 대신해 민서의 손을 잡아줄 테니 걱정 말고 편히 쉬어라. 민서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작은 손이 이건우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현주도 옆에서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들이 사각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수진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이건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수진이 민서에게 그런 사랑을 주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그리고 이제는 그가 그 사랑을 이어받아 민서에게 전해줄 차례였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봐요. 민서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녁 하늘에 첫 별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더 많은 별들이 나타났죠. 그들은 함께 별을 세며 밤이 깊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서야, 저 별들 중에 엄마가 있을까? 이건호가 물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분명히 가장 밝은 별이 엄마일 거예요. 이건호는 민서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들의 위로 나무가 고요히 서 있었고 별들이 빛나는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순간 이건호는 수진의 죽음 이후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형태만 바뀔 뿐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것을. 수진의 사랑은 민서를 통해, 그리고 이제는 자신을 통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내일은 어디 가고 싶니? 이건호가 민서에게 물었습니다. 민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시내에 있는 미술관에 가고 싶어요. 엄마가 항상 데려가 주고 싶어 했거든요. 이건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일은 미술관에 가자. 그리고 앞으로 민서가 가고 싶은 곳은 할아버지가 다 데려다 줄게. 민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 속에서 이건호는 수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딸을 잃은 슬픔보다 손녀를 얻은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무 아래에서 세 사람은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미래의 희망이 공존하는 이 순간, 이건호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성공이나 부가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그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수진아, 고맙다. 이건호가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남겨준 이 소중한 선물, 민서를 통해 나는 다시 태어났단다. 밤하늘의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수진이 미소 짓고 있는 것처럼.